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제1회 시행되었던 품질 경영 산업기사 2과목 통계적 품질 관리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죠. 정규 분포가 있다. 노멀 분포라고도 합니다. 평균 뮤,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이때 y는 ax 플러스 b라 할 때 y의 기대치 및 분산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다. y는 ax 플러스 b로 수치 변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빼면 빼는 대로, 곱하면 곱하는 대로, 더하면 더하는 대로, 나누면 나누는 대로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인데, 분산은 얼마를 더하든지 얼마를 나누든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자, 분포의 크기, 즉 분산은 흩어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만큼 됐다. 모든 수치를 4만큼 더하면 4만큼 우측으로 가죠. 즉 이 폭은 4만큼 됐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4만큼 이동이 되었을 뿐이지 그 폭은 변함이 없습니다. 빼면 빼는 대로 좌측으로 그대로 같은 폭으로 좌측으로 이동될 뿐이죠. 그죠? 그런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곱하거나 얼마를 나누게 되면 이 분산의 가법성이라 그래서 제곱만큼 반영이 됩니다. 제곱만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 EY다. 즉 expectation, 즉 기대치죠. 기대치. 평균의 개념입니다. 평균의 개념에서 EY, Y의 기대치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AX 플러스 B 곱하면 곱한 대로, 그 다음에 더하면 더한 대로. 자,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뮤라고 우리가 볼 때 A 뮤 더하기 B만큼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벌써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 VY, V. 자, 베어리언스입니다. 베어리언스. 즉, 분산 같은 경우에는 곱한 것. 이렇게 몇을 더하든지, 더한 B, B를 더하든지 B를 빼든지 폭은 전혀 상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곱했죠. 곱한 것은 제곱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A의 제곱만큼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고, 자,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은 A의 제곱만큼 영향을 받는다. 뒤에 뭐 플러스 B, 마이너스 B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22번.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다. 모 표준 편차를 신뢰 수준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제곱 값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때, 자, S 나누기 카이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1-2분의 알파의 자이도 누, 이렇게 되고요. S 나누기 카이 제곱에다가 2분의 알파의 누,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S는 어떻게 계산해냅니까?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앞에 이제 수치가 얼핏 보니까 한 6개 정도 나와 있으면 1, 3, 5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시면은 라지 S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라지 S 값이 지금 구해보니까 24.8333, 28.8333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지금 5%니까, 그죠? 5니까 1-2분의 0.05, 0.975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0.0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값 다 주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요게 12.82라는 값을 읽을 수 있고, 요것은 지금 0.832라는 값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답은 1.39에서 5.47까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왜 5가 되는 줄 알죠, 그죠? 자유도니까. 지금 총 데이터의 수가 6개니까, n-1, 즉 6-1이 돼서 5가 되는 겁니다. 즉 이쪽 값은 카이 제곱 0.975의 5 값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0.025의 5 값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23번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상관계수 R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겠고, R은 마이너스 1에서
자,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R이 0이라면 무상관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1이라면 뭐 보통 상관계수는 X 데이터, Y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있을 때 이야기하고요. X 데이터가 뭐 그대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럼 Y 데이터도 똑같이 올라간다.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완전 상관계라고 해서 플러스 1. X 데이터가 쭉 올라가는데 Y 데이터는 반대로 똑같이 그 크기만큼 내려간다. 그럼 마이너스 1. 이거 음의 상관이라고 하죠. 그죠? 음의 상관. 그래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상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1은 양의 상관, 마이너스 1은 음의 상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상관계수의 제곱, R제곱 우리가 기울이라고 합니다. R제곱은 어떻습니까? R제곱은 0으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1 사이의 값.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2번 상관계수 R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값을 취한다. 맞고요. 3번 상관계수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일정한 경향선으로부터 3포는 커진다. 3포 커지는 것이 아니라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게 되면 완전 직선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양의 직선이냐, 음의 직선이냐, 음의 방향이냐 하는 그것만 틀린 것이죠. 24번 C 관리도에서 시그마 C, K 10일 때 LCL의 값은 관리 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LCL을 구하라. LCL은 C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자, LCL이니까 C바 마이너스 3 루트 C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것이고 C바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C바는 시그마 C를 K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C가 41이고 K가 10이니까 4.1이 될 것입니다. 그죠? 4.1 마이너스 3 루트 4.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95가 나와요. 마이너스 1.95. 근데 여기에서 지금 C는 결점수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죠? 이 결점수가 마이너스게 있을 수 없죠. 숫자라는 개념이 결점수가. 그래서 취급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됩니다. 4번이죠. 25번 X바 R 관리도에서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A2의 계산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D2분의 3. D2분의 3이 뭡니까? E2죠. E2를 나타냅니다. E2. 그 다음에 2번에 루트 n분의 3. 루트 n분의 3은 우리가 A죠. A로 나타내고. 3번에 C2 루트 n분의 3을 우리가 A1이라고 합니다. A1. 그 다음에 4번에 D2 루트 n분의 3. 이것이 바로 A2가 되겠죠. A2.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이요. X바 R 관리도에서 시그마 X바는 16.2, 시그마 B는 얼마, 시그마 W는 얼마일 때 샘플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X바 관리도에서 X바들의 산포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 군내 변동하고 군간 변동을 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시그마 X바 제곱은 시그마 W 제곱 더하기 시그마 B의 제곱으로 나타내는데 군내 변동은 그 수치인 n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W 제곱 더하기 시그마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시그마 X바의 제곱은, 즉 이것이 뭐 16.2의 제곱이 되겠죠. 즉 16.2의 제곱은 n분의 시그마 W, 이 부분이 24의 제곱 더하기 8.4의 제곱. 그럼 n만 남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을 구하는 것은 수리가 쉬우니까 n을 구하시게 되면 n이 얼마 나온다? 자,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3이.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7번 다음은 1종 과오와 2종 과오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맞는 것은, 자, 1종 과오와 2종 과오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표가 떠올라야 됩니다. HO가 자, 참이다. H1이 참이다. H1을 택했다. HO를 택했다. H1을 택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1-알파, 1-베타. 이것이 베타, 1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HO가 참인데 HO를 택했어요. 이것은 옳은 결정이죠. 옳은 결정, 옳은 결정. 그것을 우리가 1-알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라고 하죠. HO가 참인데 H1을 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 알파라고 하고 이것을 자, 일종 과오라고 합니다. 일종 과오. 그죠? H1이 참인데 HO를 택했어요. 역시 잘못된 선택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종 과오라고 합니다. 이종 과오. 이종 과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H1이 참인데 H1을 택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죠. 옳은 결정.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검출력이라고 하죠. 검출력. 1-벨타라고 하고 검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내용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 되어 있는데 자, 기억본 보시게 되면 일종 과오는 귀무가설이 오를 때 귀무가설이 H5잖아. 귀무가설이 오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확률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이종 과오는 대립가설이 오를 때, 즉 H1이 오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확률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어만 잘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어, 우리말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해석해 보시고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야, 너의 말은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해석만 잘 하시면, 즉 이 기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에 28번 어떤 제품의 모집단이 자 34의 제곱, 평균이 30이고 4의 제곱 분포를 따른다. X가 34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어떠냐면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이게 30이고요. 퍼진 정도는 뭐 한 4의 제곱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34 이상이다 하면 30보다는 여기에 찍혀 있겠죠. 그죠? 34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구하지 못하니까 가우스의 규준화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가우스의 규준화식. 그럼 이 값은 34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값 빼기 평균 30에다가 항상 분산, 표준 편차의 몇 배 이렇게 되는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1인데요. 1. 이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그림으로 바뀌고 요 값이 지금 1이 되었다는 거죠. 1. 요 값이 지금 1이 되었다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이거 이상이 될 확률은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면 그림에서 지금 표값 1 확률 probability P는 0.1587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1587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29번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일부 로또별 합격 품질 한계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KSQIS 2859-1에 따른 원격도 전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도 전환은 뭐 정해져 있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데 4번 보시면은 수월한 검사에서 1로트가 불합격되면 다음 로트는 까다로운 검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월한 여러분들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림 거죠? 그림 이렇게 뭐 기억나십니다. 자, 뭐냐면 수월한 검사에서 1로트가 불합격되면 다음 로트는 보통 검사로 가잖아요. 보통 검사.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까다로운 검사로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9번에는 그렇게 되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0번. 관리도 작성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부분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관리도 우리가 뭔가를 집단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죠? 관리하게 돼 돈을 들여서 어떤 집단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게 되겠고, 여기에서 뭐 검증과 추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뭐 관리할 때, 원인에는 우리가 어떤 뭐 불량이 나타나든지 관리도 밖에 튀어나가는 원인에는 보면 우연 원인과 그 다음에 이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잘못 관리를 했다든지, 뭐 공정에 불순물이 끼어 들어갔다든지 이런 개념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하더라도 우연 원인이라고 하죠.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잡아낼 수가 없죠. 이상 원인이 있고 우연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상 원인은 잡아내고 우연 원인만 남아있게 되어 있는 상태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번에는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부분군은 우연 원인만 작용하고 있다.